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우 시절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잘 듣고 오셨어요? 저희의 이 트랜스 상태에서 진행된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네, 좀 걱정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은 그 제주도 갔다 와서 네. 이제 최종화를 보고 나서 더 네.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의 최종화 11화를 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한 내용을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네. 오늘 모였고, 오늘은 그래도 그때처럼 흥분 상태는 아니에요. 네. 저희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네. 15시간 본 다음에 네. 또 한 4시간 녹음했잖아요. 3시간 반 녹음하고 트랜스 상태로 녹음한 다음에 코마 상태로 저희가 순간에 빠졌었는데, 저희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돈된 마음으로 네. 마지막 회 본 이야기, 그리고 네. 최종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우선 뭐 간략하게 네. 저희 두 사람이 진행하면서 네. 우리 둘의 어떤 사상 검증 구역을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 테스트를.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 네. 좀 유행처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조금 문항이 많아서. 네. 뭐,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네. 거의 한 6, 7분 걸리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이거를 예스라고, 그러니까 맞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에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중에는 동의를 해도 이 네. 문장의 표현에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맞아요. 좀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많았어요. 네. 네, 그걸 어떻게 농도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대답하기 좀 애매하다, 네네네.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네. 그 투여한 시간 대비해서는 네. 너무 결과값이 좀 간략해서 다소 좀 아쉬웠었습니다. 간략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서술형으로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지표로 딱 점수화만 그쵸. 돼서 나와버리니까. 막 해설까지 해주진 네.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들인 정성에 비해서는 약간 네. 기만당한 느낌을 네네. 좀 받았지만, 받았으나. 그래도 뭐 저희끼리 당시에 저는 원우 씨는 저에 대한 네. 사상 검증을 한번 해보기로 했었으니까. 네. 뭐 이거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사상검증 당하는 거죠. 사상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원우 씨가 먼저? 조시 셰프님이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네. 점수는 알려주기로 하자. 총점은. 총점, 그 4개의 숫자들을 더한 합이요? 네, 더한 합. 오케이, 좋아요. 저는 네. 7점이에요. 실점이에요. 네. 원우 씨는 좌파와 우파 중에서는 네. 우파 2점. 네. 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뭐였죠? 페미 이퀄. 페미 이퀄에서는 페미 1점. 페미 1점. 네. 그 밑에가 이제 서민 vs 부유. 서민 vs 부유. 부유 1점. 부유 1점. 네. 그다음에 마지막 개방 vs 전통. 잠깐만, 이렇게 지금 아직 4점밖에 안 되죠. 네. 전통을 한 3점 주실래요? 부유 2점. 부유 2점. 부유 2점. 네. 그리고 개방 vs 전통. 개방 vs 전통은 개방 2점. 개방 2점이요? 네. 그렇게 해서 7점을 만들었다. 네. 약간 이렇게 우좌인 거죠. 네. 약간 저를 되게 좀 이렇게 사상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되게 그렇게 부표처럼 부여하는 그런 근데 사람으로. 저는 오히려 이거 약간 진지하게 받으면 네네. 이 프로그램이 순기능이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우파와 좌파로 나눈 건, 네. 그래서 우파는 모든 항목에서 우파, 좌파는 그렇지. 모든 항목에서 좌파, 그렇지. 이런 개념을 저는 조금 부서주는. 부시고 음. 좌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세심하게 네. 각각의 어떤 성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원우 씨를 그렇게 약간 각 네. 항목마다 조금씩 혼재되어 있다 네네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 1, 2인데 네네. 우좌. 조혜프님은 총점이 몇 점이세요? 저 5점입니다. 5점이요? 네. 와, 나보다 더 낮아? 상당히 조혜프씨가? 회색 분자인 거지. 5점이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겠죠. 네, 저도 틀렸나 보네요. 5점. 아니요, 조세핀 되게 잘 맞추셨어요. 5점을 한번 저도 그럼 개스를 해볼까요? 네. 우선 네. 개스하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원우 씨에 대한 커멘트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죠. 정답 발표부터 네. 할까요? 조세프님이 저를 우파 2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또 우파 2점이 나왔습니다. 오. 네, 맞추셨어요. 오호. 두 번째,
페미 vs 이퀄에서 페미 1점을 저를 게스를 네, 하셨잖아요. 실제 저의 그 테스트 결과는 이퀄 2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퀄 2점. 네. 세 번째로 서민 vs 부유에서 저를 부유 2점이라고 네. 추측하셨잖아요. 네. 맞히셨어요. 오. 부유 2점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개방 vs 전통에서 저를 개방 2점이라고 네, 추측을 하셨잖아요. 실제로는 전통 1점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완전히 우파적인 성향이 좀 강한 걸로 오히려 잘 나왔네요. 네, 뭐 그냥 전부 다 우파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럼 사실 잘 맞춘 건 아니네요. 아유 뭐 그래도 뭐 제가 어쩌면 제가 잘 가리고 사는 걸 수도 있죠. 아, 저는 원우 씨가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게 제가 원래 사상 공부를 많이 할 때는 네. 굉장히 리버럴한. 리버럴 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네. 네, 그런 걸 좀 많이 지지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총점 5점이라고 하시는 조 셰프님에 대한 그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네. 5점 제가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요. 네. 우파 1점, 우파 1점. 네, 이퀄 1점, 부유 1점, 전통 2점인데 네. 우파를 좌파로 바꿀게요. 좌파 1점. 우와. 네. 원우 씨는 네. 사실 저는 이거 거의 다 맞췄다라고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 맞췄어요. 진짜? 다 맞췄는데 이제 물론 점수는 못 맞출 수 있는 거고 네네네. 항목을 다 맞췄어요. 저는 지금 뭘 맞춘 건가요, 제가? 다 맞췄다니까. 우선 좌파 2점. 2점. 네, 제가 생각보다 되게 좌파적이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 레프트와 라이트가 지금 사실 이게 여기서 정치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레프트 라이트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경제 쪽이 좀 더 맞거든요. 네네네. 제 기준에서. 네네네. 근데 그리고 문항 자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문항이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었다. 근데 이제 정치로 돼 있었고 이 정치에서 제가 좌파 2점이 나와서 저는 좀 놀랐어요. 네네. 저는 제가 우파가 나올 줄 알았고. 네. 근데 좌파가 2점 나오면서 사실 전 강남 좌파예요 지금 보니까. 네네네. 나머지는 뭐 원우 씨가 본 게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레이 씨랑 비슷한 건가? 그렇죠. 네. 좀 모욕적인 건 아니죠. 근데 그분 뭐 제가 나머지는 제가 다 맞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페미와 이퀄에서는 이퀄 1점이고요. 네. 서민과 부유에서는 부유 1점. 네. 그리고 개방과 전통에서는 전통 1점. 제가 그러니까 1점 차이였네요. 네, 그 1점 차이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네요. 상당히 잘 맞췄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점수가 좀 적으니까 확실히 좀 더 적중률이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이 방향성 맞추기가. 방향을 다 맞추는 게 좀 어렵고 저는 제가 당연히 우파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저는 경제 정책에서 전 당연히 우파가 나올 줄 알았고. 그러게. 그리고 생각보다 좀 페미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퀄 쪽으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퀄 1점이면 네. 그래도 상당히 중간 지점에서 대화가 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 네. 이번 그 더 커뮤니티를 보면서 제 리뷰 내용을 들으셔도 알겠지만 네. 상당히 그 하마 씨요? 페미니스트, 하마 씨를 되게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좀 좋은 면이 있다. 물론 네. 그 하마 씨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페미의 뭐 본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는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네. 우리가 도깨비처럼 네.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그쵸. 그런 심정을 좀 걷어내고 네.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 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저도 예능 프로그램의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제가 이 점수가 나왔을 때 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나 강남 좌파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뭐 마지막 회를 네. 본 소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이야기를 해보죠. 마지막 회가 이제 웨이브에서 저희 12회였나요? 11화. 11화를 마지막으로 네. 이제 종영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그 딜레마 게임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죄수의 딜레마. 네. 저는 우리나라 예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형태의 엔딩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다 같이 모여있는 장면을 일단 보여주지 않고 맞아요. 그냥 홀랑 끝내버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놈의 이런 방식의 엔딩이 있냐. 맞아. 뭐 이렇게 혁신적인 엔딩이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뒤풀이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회를 좀 나눈다든지 그렇죠. 뭐 야 너 왜 그랬어 라든지 뭐 이렇게 뭐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그 두 명씩 이렇게 불순문자가 짜준 그 팀 안에서 그 2인조끼리 그냥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는 채로 네. 딜라마 게임을 하고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는 가슈? 약간 이런 예. 거죠? 그 돈 얼마 했는지 그냥 우리들한테만 보여주고 맞아요. 이렇게 그냥 끝내는 이 방식이 와 정말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걸 시도했구나 각 잡고 만들었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그걸 가지고 되게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오히려 가점 포인트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계속해서 오히려 궁금하게 네네. 만들더라고요. 저 사람들 끝나고 나서 만났을까? 아 맞아요. 진짜 빈정상했을 것 같은데? 막 그레이는 내가 벤자민 저 새끼는 끝나고 나서도 쟤는 안 만난다.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지금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 마이클. 네. 마이클은 리뷰 방송을 좀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유튜브 채널을 네. 해서. 그래서 뭐 벤자민도 한번 게스트로 모시고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겠다.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방송도 조금씩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씨가 누구였더라? 뭐 어떤 불편한 소개팅이라고 네. 이렇게 커뮤니티에 나오셨던 어떤 분이랑 하마 씨였나? 네. 슈가 씨였나? 분이랑 뭐 소개팅하는 형식의 뭐 영상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서브 컨텐츠들이 네. 나오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반응이 엄청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워요. 저도 네. 좀 아쉬운데 지금 뭐 총선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 슈퍼맨으로 나오셨던 네. 김재섭 씨, 지금 김재섭 후보에 네. 대해서 조금 약간 애정 같은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백곰으로 하셨던 네. 이번에 박성민. 총선에 그 총선 출마는 안 하셨지만 네. 박성민 전 우리 뭐 행정관인가요? 네. 비서관인가요? 네, 전 비서관이죠. 비서관 이분 청년 비서관 하신 이분한테도 좀 애착이 생기고 네. 이분의 어떤 활약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더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 두 분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큰 혜택을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정치인에게 서사가 부여된다는 건 그럼요. 좀처럼 있기 그쵸. 힘든 기회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와 또한 한계도 한계를 보여주지만 보여주기도 했죠. 대신 뛰어난 어떤 잠재력도 네.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네.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싶었고 음. 마지막 우승자도 되게 의외였고 네, 그쵸.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나는구나. 하지만 또 동시에 네, 엔딩인데 가장 우승자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그쵸. 그런 엔딩이기도 해서 이 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네. 더욱더 그 엔딩에서 더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11화의 그 엔딩 방식이 오히려 가점 포인트였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능을 어떤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네. 사실상 이런 도파민의 분출은 10화에서 끝난 맞아요. 그렇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벤자민의 퇴장과 함께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일단락된 듯한 느낌은 들죠. 11화는 와 되게 재밌다 이런 네.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일별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근데 다만 대단히 그들의 방식대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점에서 좀 흥미로웠던 그런 회차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예능 보면서 네. 저희의 지난 제주에서의 녹음 에피소드들도 네, 들어보신 네, 네.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네. 얼마나 재밌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네. 처음에는 이 어떤 예능의 어떤 포맷의 치밀함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었고 네네.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나? 어, 두 번째는 이제 패널들의 다양성 네. 그러니까 어떤 능력치 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몰입이 됐었거든요. 가장 큰 요소는 벤자민이라는 아주 그쵸. 탁월한 네. 뭐 이 사람을 빌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치. 빌런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했던 네. 어쨌든 벤자민의 활약상이 있었다면 네. 그게 이제 원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10화까지의 네. 내용의 어떤 거의 중심이라면 저는 마지막 11화에서 보여줬던 아주 매력적인 인물은 전 사실 테드였어요. 테드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테드에 대해서 어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걸 좀 보신 분들은 테드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 네. 이 테드 같은 인물을 섭외하면 안 된다. 오. 뭐 이렇게까지 약간 격정적인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좀 저는 봤어요. 그분들의 근거랄까 논리는 어떤 건가요? 너무 게임을 재미없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네. 뭐 싸움 안 한다 이거죠. 싸움 안 한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그 방송이라 착한 척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은 네. 테드한테 하는 건 저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뭐
제작자도 아니고 네. 제작진에서 만들어 놓은 설정을 이 사람이 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플레이를 거기서 보여준 거잖아요. 자신의 네. 방식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재미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좀 무리한 요구다. 네. 무리한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인간이 어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를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되게 배려하고 네. 자기 자신이 끝까지 뭔가 계속 고민하고 한계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볼래 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테드의 모습이 저는 오히려 저라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인간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했었던 네. 인물이에요. 그래서 테드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요새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말들 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영향력을 발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벤자민이든 네. 혹은 벤자민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선이든 네. 악을 무엇이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서로가 의심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나마 그래도 좀 보여주는 네. 시도에서 벤자민 외에 또 하나의 주인공은 전 테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화를 좀 봤었어요. 테드의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테드가 보여줬던 그 네. 어떤 약간 여유로움, 이랄까, 그다음에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네, 이상향. 이상향에 대한 이제 어떤 근성, 네. 그걸 되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그림을 결국은 누구한테 배우냐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냐?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네네. 어떤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느냐가 네. 결국은 테드라는 사람을 길러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물론 테드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테드를 비판하실 수도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희망이 남아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희망과 여유를 품어도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그에게 그렇게 관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여유를 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테드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그 영향은 아마 가정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 가족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저는 테드가 목사님 아드님인 거랑 유관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네. 또 비판받아 마땅한 구석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테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프로그램 그 11회차를 관통하는 동안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교회 청년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죠. 그게 단순히 겉보기에 멀끔하고 뭐 욕 안 하고 뭐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에 바보처럼 도전을 하면서도 또 실패하는 그런 결과 앞에서도 또 이렇게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으면서 또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강요하지도 않죠. 뭐 기독교라고 해서 그렇죠. 뭐 거기서 찬송가 부른다거나 네. 교회 다니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자기가 믿는 그거를 묵묵하게 그 신념을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되게 건전하게 잘 표출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테드라고 하는 이분의 그 세계관 안에 되게 어린 시절부터 배어 있구나 이거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약간 비약을 섞어서 얘기한다면 테드가 저는 빛의 벤자민이고 벤자민이 어둠의 테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네요. 그 두 사람이 양지와 음지 각각을 대표하는 이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두 축이었고 또한 우리 사회 내 그 전체로 이걸 투사했을 때에도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그렇죠,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유는 네. 뭐 그게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네. 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네, 네.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그 공허한 종교인의 지금 그쵸.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에 대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히려 종교를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네.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 세대한테는 요 능력이 네. 요 모습이 어떤 종교인을 떠나서 네. 어떤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네. 라는 지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네. 테드라는 인물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마지막 11화를 네. 보면서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은 네. 사람을 보면서도 네. 야 되게 배울 부분이 있다. 맞아요. 네. 저 사람의 언어체계 벤자민의 언어체계 네.
그리고 거기 나온 모든 그 역량에 대해서 제가 네. 되게 감탄하면서 맞습니다. 마지막 화를 정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더 커뮤니티 사상검증구역을 네. 한 번 더 전도하면서 네. 권유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저희 이 리뷰 방송이 나갈 때는 총선도 다 끝났을 것 같아요. 네. 네. 총선 즈음이거나 근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김재선 후보 어떻게 됐을까 네. 궁금한데. 궁금하네요. 네. 됐을까요? 워낙 지역구가 좀 센 네. 데라서, 네. 그러니까 그분에게 좀 힘든 곳이라서, 그렇죠. 뭐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네. 예, 뭐 되셨다면 축하한다는 말씀. 저는 뭔가 어쨌든 그의 스토리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꿈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